함께 사는 반려견에게 찾아온 예상치 못한 시련에 하루하루 고민이 깊어간다는 이들. 안녕하세요. 제작진의 방문에 쪼르르 달려나온 이 녀석이 오늘의 주인공인 것 같죠? 안녕. 이름은 타냐고요. 나이는 3살이고 아주 딸 같은 존재예요. 그야말로 자식처럼 금이야 오기야 귀여운 윤석. 타냐로 말할 것 같으면 예, 1년 동안 사람들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짖질 않아요. 조용해서 조용해요. 차분하고 참한 성격에 말썽이라곤 1도 부릴 줄 모르는 순둥이인 건 물론 돈가스, 돈가스. 엄마 뽀뽀. 아이고 사랑스런 애교까지 겸비한 요런 모범견 같은 타냐에게 대체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걸까요? 또 오늘 오전 한 7시 한 30분경에 또 그런 증상을 하더라고요. 자다가 뭐 새벽 3시, 4시에도 그러고 어떻게 언제 그런 행동을 보일지를 제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멀쩡하다가도 갑자기 이상 행동을 보인다는 거예요. 지난밤 촬영했다는 영상 속엔 어머 아니 윤석 왜 이래요? 몸을 납작 엎드린 채 몹시도 괴로운 듯 비명과 함께 발로 연신 얼굴을 긁어댑니다. 아이고 어쩔 줄 몰라. 네, 어쩔 줄 몰라요. 그러니까 저를 발하다 보면은 이게 발톱으로 긁히는 거예요. 아우 어떡해 날카로운 발톱으로 얼굴을 긁는 통에 좀 심했었어요. 그 파일 정도로 막 저기 됐으니까요. 연고를 발라주고 하는데 지금 많이 낮았는데 아유 세상에 코와 입 주변이 붓고 살갗이 벗겨지는 일도 수십 번. 아니 저 정도면 살짝 스치기만 해도 쓰리고 아픈 상처인데 아무리 말려도 그때뿐 녀석은 긁는 행동을 도무지 멈추지 않고 있답니다. 타냐가 말을 하면은 그냥 좀 알아듣고 어디가 아픈가 하고 할 텐데 말을 못 하니까 사람 된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죠. 그죠. 녀석이 이상 행동을 보이는 데엔 분명 이유가 있을 텐데 일단 집안 곳곳에 관찰 카메라를 설치한 뒤 평소 타냐의 행동을 좀 더 유심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저씨와 잘 놀다가 갑자기 바닥으로 내려가는 녀석. 그리고는 죽게 와 있다. 죽게 와. 아우 다짜고짜 발로 제 얼굴을 사정없이 긁기 시작합니다. 마치 자해라도 하듯 날카로운 발톱으로 긁고 또 긁고 좀처럼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 녀석의 모습에 안돼 너무 일로 타냐. 보다 못한 아저씨가 급한 대로 내 카라를 씌우려 하자 아이고 제 몸에 손도 못 대게 구석으로 자리를 옮겨버리네요. 그리고는 온몸에 힘이 풀린 듯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버립니다. 처음으로 나타낸 게 언제쯤일까요? 한 1년 정도 됐어요. 요 근래 와서 좀 더 굉장히 심해진 것 같아요. 한 3개월 전? 3개월? 그때부터 더 심해졌어요. 1년 전 처음 증세가 시작된 뒤 최근 들어 그 정도가 더 심해지고 있다는 타냐의 이상 행동. 그런 녀석을 지켜보며 아저씨는 제일 먼저 피부병을 의심했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녀석 여기 이렇게 잡아주면 이렇게 긁어주면 또 긴장해요. 약간 이렇게 떨어요 또. 아 얼굴을 긁어주면 시원해하는 것 같아 피부병이려니 생각한 네. 아저씨는 병원부터 찾았다는데요. 아토피 증상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여기 진료 이게 아토피 때문에 진료 나온 거고요. 이게 아토피? 역시나 예상대로 아토피 피부염 진단을 받았다는 타냐. 이후 약물 치료는 물론 피부에 좋다는 온갖 영양제와 보습제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먹고 바르고 있답니다. 심지어 사료를 바꾸기도 수차례. 원래는 이걸로 했어요. 네. 그러다가 또 이거 다른 것도 또 했어요. 또 이게 좋다고 해가지고 또 이걸로. 아토피 증상에 도움이 된다는 사료도 종류별로 다 써봤지만 모두 무용지물. 무슨 이유에선지 타냐의 증세는 나아지긴커녕 점점 심해졌다는데요. 모낭충도 이상이 있다 해서 약도 먹고 다 했어요. 주사도 맞고 몇 번을 했는데도 결과는 뭐 진전되는 부분이 없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뭐 알 길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다. 만약 피부에 문제가 있는 거라면 벌써 낫고도 남았어야 하는데 되레 증세가 더 악화되고 있으니 답답하고 막막하다는 가족들. 그렇다고 하루에도 몇 번씩 얼굴을 긁으며 괴로워하는 녀석을 넋놓고 지켜볼 순 없으니 이거는 똥집. 아이고
혹시나 면역에 도움이 될까 싶어 아주머니는 간식 하나도 영양가 높은 재료만 엄선해서 이렇게 손수 만들어주고 있답니다. 뽀뽀. 지금껏 속 한 번 썩인 적 없는 착한 녀석에게 왜 이런 시련이 찾아온 건지 부부는 그저 속상하기만 하다는데요. 자식이 없어요. 저 와이프 사이에는. 그래가지고 자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타냐가. 우리 맏딸이고 외동딸인데. 자식만큼이나 소중한 타냐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부부. 그런데 외출 준비를 하는 걸 보니 타냐를 데리고 어디 가시려나 봐요. 스트레스성 뭐 그 증상이 있을 것 같다고 해가지고 아, 그쵸. 왜 사람도 스트레스 받으면 성격이 예민해지기도 하고 멀쩡했던 몸이 아프기도 하잖아요. 혹시 타냐도 그런 게 아닐까 싶어 부부는 아무리 힘들어도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녀석과 동네 산책에 나선답니다. 덕분에 다리가 좀 불편한 아주머니도 타냐와 함께 운동을 할 수 있어 좋으시다는데요. 아, 그렇게 시원한 바깥 공기를 마시며 산책을 이어가던 그때 어라? 잘 가던 녀석이 왜 갑자기 걸음을 멈추는 걸까요? 엄마 기다리는 거? 아유, 거리가 멀어진 아주머니를 기다리나 봐요. 타냐야, 너무 기특하다 진짜. 맨날 산책하시려면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어요. 그래도 같이 운동하니까. 그렇게 꼬박 동네 한 바퀴를 돌고 난 뒤 다시 집으로 향하는 타냐와 부부. 이제 타냐가 좋아하는 산책도 했겠다. 집에서 좀 편히 쉬려나 했는데 아이고 어머. 아우 타냐 윤석도 아픈 걸까요? 또다시 고통의 몸부림을 치는데요. 아우 참을 수 없는 괴로움에 어쩔 줄 몰라 하는 녀석. 그런 타냐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엄마 아이고 녀석을 품에 꼭 안고 이 고통이 빨리 지나가길 기도하는 일뿐이랍니다. 하지만 부부의 간절한 바람에도 타냐를 괴롭히는 증상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되고 있었는데요. 예측조차 할 수 없는 타냐의 증상에 가족들 역시 고통스럽긴 마찬가지. 타냐를 힘들게 하는 게 대체 뭔지 알 순 없는 걸까요? 다른 건 없어요. 저 녀석 원인만 좀 알고 해결만 했으면 좋겠어요. 예. 결국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종합적인 검사가 가능한 병원을 찾아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아토피 환자가 하루에 3번만 간지럽고 그 외에는 간지럽지 않다 예. 하기는 어렵고 간지럼증 때문에 막 핥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뒤쪽으로 가게 되면은 막 얼굴을 막 비비면서 소리를 지른다거나 하는 행동들이 예. 저희가 봤을 때는 부분 발작 가능성도 있다. 얘는 좀 애매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 게 한편으로는 또 그러면은 이제 뇌의 문제 때문에 아이가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또 의식을 갖고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거로 봤을 때는 그 부분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 체크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피부보단 뇌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답니다. 하지만 뇌에 문제가 있는 거라면 옆에서 누군가 도와줘도 스스로 몸을 제어하는 게 불가능한 반면 타냐는 괴로워하다가도 주인 부부가 진정을 시키면 차분해지는 모습이 일반적인 뇌질환 증세와는 또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 또한 확실치 않다는데요. 아,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타냐의 이상 증세. 결국 MRI를 비롯한 종합적인 검사를 통해 혹시 놓친 부분은 없는지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머리에서 경추, 경추에서 흉추, 흉추에서 요추 이런 식으로 세 부분을 나눠서 한번 쭉 긁어볼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이상이 있는 부분은 좀 더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나머지 자세한 영상 기법을 추가를 할 예정입니다. 만약 원인이 밝혀진다면 타냐의 고통을 멈출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과연 그동안 타냐를 괴롭혀온 통증의 정체가 뭘까요? 드디어 결과가 나왔나 봅니다. 어떤가요, 선생님? 다행히도 머리 쪽 MRI상에서는 특이 소견이 없었어요. 특별하게 뭔가 병변이 있어서 아이가 지금 하고 있는 증상과 일치되는 어떤 이런 변화들을 보이지 않는다. 예. 그러면 이제 뭐 다행이긴 하지만 답답한 거죠. 네, 아이는 분명히 증상이 있는데 예.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도 원인이 찾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사 결과상 증상의 원인이 뇌 문제 때문은 아니라는 건데요. 다만 한 가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답니다. 원래 이제 발작이나 이런 것들은 스트레스를 주면 더 심해지거든요. 네, 스트레스 하에 놓이면 더 심해지니까. 네카라를 씌웠을 때 발작 이런 행동들이 전혀 없는가? 적어도 한 48시간을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만약 타냐의 증상이 일종의 간질 같은 발작 증상이라면 스트레스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네카라를 씌웠을 때 증상이 더 자주 나타날 수 있답니다. 때문에 네카라를 씌운 뒤 증상을 어느 정도 보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에 의사의 권고대로 이틀 동안 네카라를 쓴 채 생활을 한 타냐.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별다른 진전 없고 행동 없었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일단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저도. 놀랍게도 네카라를 한 이틀 동안 단 한 번도 긁는 증상이 없었답니다. 아니 그럼 타냐의 이상 행동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우리 의료진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죠. 근데 이 친구가 한 번도 안 했어요. 사실은 너무 간지럽고 너무 아프다면 네칼라를 하더라도 그런 증상이 멎을 수는 없어요. 이걸 했더니 증상이 사라졌더라. 그러면 또 반대로 굉장히 극심하거나 굉장히 심한 어떤 통증이나 간지럼증, 기타 어떤 문제들은 아니었구나라고 이제 보는 거기 때문에 특발성 부분 발작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배제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오히려 정신적인 부분들, 행동적인 부분들에 대한 접근이 더 필요한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만약 타냐가 특정 질환으로 인해 아파서 그런 거라면 네카라를 하더라도 그 행동을 보여야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다른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겁니다. 통증을 느껴 하는 부분들은 뇌에서 인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통증, 특별한 검사에서 이상은 없는데 계속 통증을 느껴 해. 그것들은 사실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그런 통증이 그러면 존재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트라우마라든지 어떤 스트레스 아니면 호르몬 변화 이런 걸로 인해서 아이의 어떤 이런 행동들이 과하게 눈에 보이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사상 몸에 이상이 없더라도 통증은 존재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한 해외 자료에 따르면 이전에 겪은 트라우마나 수술 등 크고 작은 사건들이 통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데요. 즉 이상이 없는데도 마치 진짜 아픈 것처럼 통증에 시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담 혹시 타냐에게도 통증을 유발할 만한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2년 전에 한번 끈이 풀리면서 사고가 난 적이 있었어요, 한번. 사고가 났었다고요? 차에 부딪혀서 소리가 굉장히 컸었거든요. 외관상으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요. 병원은 갔었어요? 병원 갔었죠. 근데 이상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아무런 증상이 없고 또 잘 놀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2년 전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답니다. 당시엔 외상이 전혀 없어 병원에서도 치료를 권하지 않았다는데요. 그럼 혹시 그 당시 외상이 없어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통증이나 또 사고의 충격,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 거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정신적인 문제 가능성도 있겠구나라고 해서 약물과 행동치료를 병행한다. 이게 가장 좋은 솔루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타냐를 위한 맞춤형 솔루션이 시작됐습니다. 검사로는 확인되지 않은 미약한 통증이 존재할 수도 있는 만큼 진통제를 통한 약물 치료와 함께 혹시 과거 사고의 충격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가짜 통증을 느끼는 거라면 행동 치료가 필요한 만큼 이찬종 소장님이 타냐네를 찾았는데요. 언제나 매의 눈으로 견공들의 심리를 꿰뚫는 분이니까 이번엔 과연 어떤 길을 제시해 줄지 기대가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보이지 않는 걸 갖고선 계속 핥아대니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자기가 심리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외부적인 자극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줘서 자기가 이제 문제 해결이 됐다. 통증이 없어졌다. 그래서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거예요. 즉 보이지 않는 통증과 싸우는 경우 눈에 보이는 자극을 제공해 스스로 이 자극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해주면 가짜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건데요. 한쪽 발에 테이프를 감아두자 역시나 윤석 낯선 자극이 영 불편한 것 같죠? 어떻게든 테이프를 떼어내려고 안간힘을 쓰더니 어이구 어휴 드디어 해냈어. 바로 이때 옳지. 칭찬은 필수죠. 이 과정을 통해 타냐는 신체의 불편한 자극을 스스로 제거했다는 만족감을 얻게 될 거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통증과 싸우는 대신 눈앞의 문제를 직시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통제력과 힘을 얻게 될 거라는데요. 자, 그렇다면 다음 단계는요? 활동량을 많이 높여줘야지만 통증에 대해서 신경을 쓰이지 않게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후각 활동을 통한다라는 것은 뇌를 자극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먹이를 스스로 뭔가가 찾아 먹잖아요. 찾아 먹다 보면은 정적인 것보다는 동적으로 많이 움직여서 신체적인 활동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요. 왜 통증이라는 게 신경을 쓰면 쓸수록 더 아픈 것 같고 그렇잖아요. 때문에 통증이라는 걸 신경 쓸 틈도 없이 타냐의 몸과 마음을 바쁘게 만드는 게 포인트랍니다. 담요에 든 간식을 찾으려 초집중하는 타냐. 완전 푹 빠진 것 같죠? 이렇게 다양한 장난감으로 분주하게 후각 작업을 하다 보면 뇌를 자극시켜 스트레스도 풀리고 통증에 집착하는 시간 역시 자연스럽게 줄어들 거라니 일석이조 아닌가요? 타냐야 재밌어? 이 모습에 아주머니도 모처럼 아주 환하게 웃으시네요. 내친 김에 한 가지 더. 타냐의 건강한 일상을 위해 산책에도 중요한 꿀팁이 있답니다. 지금 일반적인 노즈워크를 산책을 하잖아요. 예. 밖에 나와서 냄새 맡고 그러면 자기 호흡을 패턴을 조절해서 체력을 조절한단 말이에요. 산책이 에너지가 빠졌다가 다시 충전됐다가 빠졌다가 충전됐다가 빠졌다가 충전됐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에너지가 빠진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집에 들어오는 거죠. 즉 실내에선 노즈워크로 밖에선 냄새를 맡는 소극적인 산책보단 충분한 에너지와 체력을 소진할 수 있도록 보호자와 함께 보다 적극적인 산책을 하는 게 좋다는데요. 지형 지물을 이용해 매번 다른 코스를 만드는 건 물론 걷는 것보다 뛰는 산책이 포인트. 최대한 몸을 움직여 건강한 신체를 만들자는 거죠. 타냐 윤석 오늘 운동 제대로 하는데요. 어때? 힘들지 않아? 어머 집에 오자마자 뻗었네. 그래도 이렇게 신나게 뛰고 돌아와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몸도 마음도 덩달아 건강해질 거라니 이제 좀 한시름 놔도 되는 거겠죠? 한편으로는 타냐한테 되게 미안해요. 네, 미안하고 이제 그 방법을 알았으니까 이제 교수님 말씀대로 열심히 솔루션을 해야죠. 이제라도 방법을 찾고 함께 노력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가족들. 그렇게 타냐는 가족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 자신을 괴롭혔던 고통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2주 뒤 여기 타냐인데요. 동물농장 덕분에 우리 타냐 건강해지고 아주 밝아졌어요. 동물농주 짱입니다. 짱. 짱이에요. 너도 인사해야지. 인사해. 짱이도. 감사합니다. 막막했던 시간에서 벗어나 이제야 비로소 웃음을 찾은 타냐와 가족들 앞에 앞으로 늘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길 타냐의 건강하고 즐거운 견생을 응원합니다.